제가 준비한 거는 그 주택시장 동향과 그 주택정책 방향인데, 먼저 그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정부의 주택정책이 방향이 어떠한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동향 그 매매시장입니다. 저희 이제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는데, 주택 매매가격이 지금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그 저금리의 확장 요인, 또 반면에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됐고 공고가액 우려, 그다음에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서 그 수축 요인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 가격 상승률이 낮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누계 상승률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0.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의 상승률 수준이나 5년 평균치보다도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그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일부 또 부산 같은 데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매매가로 봤을 때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 서울 같은 경우가 한 0.26%, 그다음에 수도권이 0.16. 그렇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1%. 그래서 그 지방과 수도권 이게 이제 지금 탈동조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거래량 추이를 보겠습니다. 8월 달까지 누계 거래량은 지금 66만 1000건입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간 한 119만 호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누계가 66만 건은 이제 작년의 기저효과 같은 걸 감안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한 19%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4월까지는 이제 평균 수준 미만이었지만 주택 거래량이 5월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늘어나서 지금 이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 가격인데, 전세는 작년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한 4.85%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평균보다는 좀 높았고, 다만 이제 작년 12월 이후에는 5년 평균 수준 이하로 낮아져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전세가 상승률이 한 0.08%로 5년 평균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그 8월 누계 기준으로도 0.86%로서 2009년 이후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 시장인데, 월세는 지금 전세가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연도별로 이제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같은 경우 44.2%입니다. 그래서 많이 비중이, 월세 비중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수치도 이제 순수 월세라던가 보증금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 확정일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통계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44%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도 이제 좀 하락하는 추세인데, 전국 평균이 6.8%,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급 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동향인데, 앞서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 8월까지 이제 누계 인허가는 47만 2천 호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가 증가한 상태고요. 5년 평균 대비해서도 한 48%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6월에 이제 8만 호를 기록을 하고 7월에 6만 1천, 8월에 5만 5천 호로 그 인허가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제 8월 7을 보면은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5년 평균과 이제 유사하게 접근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양 시장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아파트 분양인데, 8월 누계로 전국 이제 분양 실적이 27만 4천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7%가 감소하였습니다만 5년 평균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35% 정도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 8월에 들어서 5월을 이제 기점으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5%가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분양 동향입니다. 이제 8월까지 미분양이 8월 미분양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565호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62,500여 호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입주 시점이 지났는데도 미분양으로 있는 게 한 11,000여 호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미분양은 저희가 한 62,500호 되는데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그 이후로 공급이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공급 부족 물량은 한 30만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달에 미분양이 한 6만 2천 정도 급증했다가 현재는 장기 평균 수준인 한 7만 호 저희가 장기 평균을 한 7만 호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는 좀 못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2015년에 그 인허가가 굉장히 늘었는데 한 76만 5천 호 인허가에 분양 물량이 52만 5천 호였는데 그런 공급 증가 추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제 계속된다 그러면은 주택 시장에 어떤 과잉 공급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저희 이제 정부에서도 그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이제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여건입니다. 정책 여건은 이제 거시 경제 및 주택 시장 여건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지난 이제 9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그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께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따라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또 중국 시장의 어떤 금융이나 실물 경제 불안 이런 가능성 등에 따라서 글로벌 이제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선이나 해운 등 그 구조조정 이슈가 있어서 실물 부분의 부진이 회복 모멘텀에 이제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그 저금리에 따른 어떤 확장 요인, 반면에 이제 공급 과잉이나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수축 요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 주거 안정 수요가 증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저금리 하에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 전환 등에 따라서 이제 서민 중산층의 이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고, 다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뭐 재정 여력이라든가 택지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쉽지가 않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안정적 관리인데, 지금 과잉 공급 우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유도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 날 가계부채 그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제 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시장 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금리 하에서 과잉 유동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청약 시장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과열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과열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주변적으로 확산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제 대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인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을 가져가는데 저희가 행복주택 등 포함해서 2017년까지 54만여 호, 금년에만 12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주거급여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층 전세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임대 관리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를 포함해서 임대주택 활성화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적 관리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발표됐던 8.25 대책 중에 그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정 수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이라든가 분양 보증제도 개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적정 물량을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과열 및 불법 행위에 대응해서는 뭐 청약통장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다 청약자 현황을 분석해서 일단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모니터링 부분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저희가 좀 고도화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세밀히 그렇게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연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금융위 등과 함께 주택금융협의회를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금리하에서 그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그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또 심화되는지 주변적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주거복지 강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제목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 금년에 12만 5천 호 공급하고 내년까지 54만 호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 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월세로 전환되고 임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 공공임대가 됐건 민간임대가 됐건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또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데이 등을 통한 선진 주거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제시하고 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관리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임대차 제도나 관행 등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제 포털 사이트 등의 허위 매물이 상당히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고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서 저런 계약서 뭐 위조 변조라든지 설명 의무 이제 부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등이 이제 주택 통계 개선인데 저희가 입주 가능 주택 가격 지도를 구축한다든지 또 전월세 통계 등 이제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